안녕하세요. 단군역사연구소장 대구대학 삼성현 연구소 교수 반재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홍익인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홍익인간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롭다 하는 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홍익의 익은 대인의 배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익의 이익은 소인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홍익인간 하면은 왕도의 정치 덕목입니다. 널리 백성들에게 베푸는 정신, 이런 뜻으로 풀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홍사한언의 제10세 무왕 을의 17년을 보면은 왕도와 패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왕도는 인을 기본으로 삼아서 능히 천하를 다스림에 재능에 유효함이 있으며, 패도는 이를 위주로 삼으니 나라 다스림에 재능이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이라는 것은 배품을 얘기하고, 어질다 하는 얘기인데 배품을 얘기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한웅이 세운 배달국의 건국 이념과 단군조선의 정치 이념입니다. 따라서 한인이 말한 홍익은 백성을 다스릴 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왕도 정치의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홍사한은 10세 무왕조의 왕도는 인을 기본으로 삼는다. 왕도는 인을 기본으로 삼는다. 이런 내용과 다음에 또 나올 논어나 맹자, 대학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홍익인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 무왕 을해년의 내용은 홍익인간의 익을 이로울 이롭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베풀인, 베푼다 하는 어질인으로 보는 첫 번째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홍익 정신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의 덕목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이는 덕이 있는 이, 베푸는 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익되게 한다와 베푼다라는 의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에도 군자는 인을 바탕으로 여기고 소인은 이를 즐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베푸는을 뜻하는 것이고, 이라는 것은 이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푼다는 말과 이익이라는 말이 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맹자 공손추 상편에 보면은 인을 가엾게 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불인 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또 맹자 양해왕 상편에도, 양나라 해왕이죠, 양해왕은. 이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찾아가서 대담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 맹자의 얘기를 듣고 왕이 우리나라의 선생의 말이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맹자가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로울 이자입니다. 다만
인이 있을 뿐입니다. 인, 어질인자죠. 베풀 인,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소인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맹자 이루장구 하편에 보면은 군자의 인이라는 것은, 베품이라는 것은 어질인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하고 이익은 다르죠. 인이라는 것은 사랑한다 하는 뜻과 상통합니다만은 이인은 사랑한다는 말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논어 이인편에도 군자는 인에 밝고 소인은 이에 밝다. 군자는 인, 베품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라고 했습니다. 군자는 베품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탐한다, 뭐 그런 얘기죠. 이익을 생각하는 것은 군자의 행위가 아니라 소인의 행위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대학에서도 이보다 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의 하위 개념에 두었습니다. 이는 이익이고 인은 베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인의 하위 개념에 두었다, 그런 얘기죠. 즉 인하면 이는 절로 따라오는 부산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고을이 베푸는 정치를 하면은 한 나라가 역시 베푸는 정치를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일가인이면 일국흥인이라, 한 고을이 베푸는 정치를 하면은 한 나라가 역시 베푸는 정치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순이 베품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감복하여 잘 따랐다. 이 베품이라는 것은 역시 인입니다. 요순이 인으로서 천하를 다스리니 백성들이 감복해서 잘 따랐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대학에서 군자의 친애와 소인의 이익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군자의 베품과 소인의 이익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자는 현기현이 친기친하고, 군자는 그 어짐을 어질게 여기고 친애함을 좋아하고, 소인은 낙기낙이 이길이라, 즐기는 것을 즐기고 이익을 이익되게 한다. 그러니까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인간의 익도 이가 아니라 군자의 베품이다, 이 말이죠. 홍익인간의 이 익도 이익이라는 소인의 이익이 아니고 대인의 베품으로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홍익은 백성들에게 널리 베푸는 정신, 즉 홍익은 백성들을 널리 이롭게 한다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널리 베푸는 정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제세이화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널리 베풀어 그들의 생활이 편안하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군자는 일반적인 군자가 아니고 인군입니다. 인군. 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어보면은 교양인, 뭐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인군이라는 것은 어질인자 임금군, 인군, 어진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덕목이죠.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의 덕목이 베푸는 것입니다. 또 세종의 즉위교서에 보면은 어진 마음으로 베푸는 정치를 하는 임금이 되겠다. 즉 시인 발정, 베풀시 어질인, 그러니까 어짐을 베풀어서 정치를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 여기서는 시인 발정이 결국 백성들에게 베푸는 정치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죠. 세종의 바로 이것은 애민정신입니다. 그 조선의 천문학을 정립해가지고 명나라의 하늘에서 벗어나서 조선의 하늘을 찾게 해준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했고 역시 애민정신이죠. 그리고 우리 현실에 맞는 농사를 짓도록 농사직서를 펴냈고 또 글을 모르는 백성을 교화하기 위해서 삼강행실도와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모두 애민정신, 즉 홍익정신, 베푸는 정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훈민정음 서문에 나오는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다.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는 정신. 그 훈민정음 합자해에 길이길이 우리 백성들의 눈구멍을 뚫어주었네. 이런 내용도 임금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서 베푸는 정치, 즉 홍익 정신을 실천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막눈이던 백성들의 눈구멍을 뚫어주었네. 그런 뜻이죠. 역시 베푸는 정신이죠. 그러나 이 홍익 정신이라는 것은 비록 선비들의 덕목만이 아니고 임금만의 덕목만이 아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두루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자 덕목이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홍익인간의 인간은 사람 사는 세상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인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하면 인 이렇게 두 번씩 쓰는 것이 관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람 사이, 즉 사람 사는 세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인간을 사람을 말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넓은 뜻으로 본 이 인간이라는 의미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 또 부모 자식 사이, 친구 사이, 이웃 사이 이런 사이가 바로 인간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홍익인간 정신의 뜻은 사람 사는 세상에 널리 베푸는 정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